세상에서 발톱이 가장 날카로운 동물 10종. 1위는 너무나도 무서운 힘 때문에 숲의 악마라 불립니다. 한번 핥히기만 해도 강철판을 뚫는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북극곰에게 정면으로 한 대 맞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연계에서는 모든 동물이 저마다 독특한 공격 방식과 기술을 지닙니다. 물어뜯는 놈도 있고 지능으로 노리는 놈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붙잡아 찢어버립니다. 그중 아프리카 수사자의 한 번의 일격은 타격력이 500틱을 넘고 먹잇감의 살과 뼈를 가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악력은 180틱에 달해 먹이의 두개골도 뚫을 수 있죠. 1위의 발톱은 들개보다 서너 배 크고 술록도 혼자 잡고 늑대 무리와도 맞섭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발톱에 한번 긁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동물들은 한 쌍의 발톱으로 자연계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함께 세상에서 발톱이 가장 크고 가장 날카로운 동물 10종을 그 발톱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겠습니다. 12. 호랑이. 호랑이는 예부터 숲의 제왕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지역의 숲이든 어떤 종류의 호랑이든 그 힘은 매우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강은 가장 몸집이 큰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육식성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수컷의 몸길이는 보통 1임 안팎이고 체중은 약 250g입니다. 큰 개체는 몸길이가 28m라고 체중이 350kg를 넘기도 합니다. 몸집이 클 뿐 아니라 속도와 힘, 민첩성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짧은 거리에서는 시속 65km를 돌진하고 한 번에 6-7m를 뛸 수 있으며 나무도 쉽게 오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가장 유명한 무기는 턱힘입니다. 측정에 따르면 물어뜯는 힘은 407kg에 달하고 7cm의 길이에 날카로운 송곳니까지 갖췄죠. 거기에 한 번에 끝내는 목 물기까지 더해지면 먹잇감의 목을 물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호랑이에게는 또 하나의 살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매우 중요한 앞발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전력 타격은 약 1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방이면 먹이의 내장을 그대로 흔들어 망가뜨릴 수 있죠. 실제로 한 번의 발질로 성체 황소를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앞발에 달린 발톱은 길이가 약 10cm까지 자라고 강철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물어뜯지 않더라도 발톱만으로 먹이를 찢어버릴 수 있죠. 실험에 따르면 시베리아 호랑이의 앞발 근육과 팔 힘은 살상력이 엄청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에게는 또 하나의 많은 대형 맹수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능력에 능통하다는 점입니다. 수영도 잘하고 나무 오르는 솜씨도 뛰어납니다. 수직 점프는 3에 이르고 수평 점프는 요스민을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죠. 호랑이는 날기만 못할 뿐 나머지 스킬은 거의 말렙이라고. 강한 턱으로 목을 물고 앞발로 뼈를 부수며 물과 땅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뛰는 만능 사냥꾼이기에 시베리아 호랑이는 자연계에서 진정 상대가 없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9위 독수리. 독수리는 넓은 의미의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맹금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거대한 맹금류 가운데 가장 강한 종을 꼽자면 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하피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제규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새는 단연 맹금류의 최강자입니다. 내셔널 조그래픽은 심지어 이 새를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포식자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피 독수리의 몸집은 상당히 큽니다. 성체 암컷의 몸길이는 108cm까지 자라고 날개폭은 200cm에 이릅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크고 체중은 6.29에 달합니다. 순수한 체구만 보면 독수리 중 가장 큰 편은 아니지만 모든 맹금류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오싹한 거대한 발톱입니다. 하피 독수리의 발톱은 자연계에서도 최상급 살상 도구라 할 수 있죠. 발톱 길이는 12.93cm에 달해
성인의 손가락 길이와 맞먹습니다. 거대한 발 전체가 성인 남성의 주먹을 완전히 감쌀 정도입니다. 이 발톱의 날카로움은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강하다고 하며 두꺼운 철판도 뚫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악력입니다. 양발의 악력은 90펠 80kg에 달해 먹이의 두개골도 손쉽게 으깨버립니다. 순식간에 즉사시키는 것이죠. 하피 독수리의 사냥 기술도 감탄스럽습니다. 시속 80km로 급강하 공격을 하면서도 비행 중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먹이머리 위를 스쳐도 알아차리기 어렵죠. 이 무적의 발톱과 뛰어난 사냥 기술 덕분에 하피 독수리는 나무늘보와 원숭이, 너구리,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큰 새끼 사슴까지 사냥합니다. 그중 나무늘보가 먹이의 70% 이상을 차지하죠. 이들은 자기 체중의 3, 4위 넘는 먹이도 들어 올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드웨어 덕분에 하피 독수리는 열대우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굳건히 군림하며 진정한 하늘의 제규어가 되었습니다. 다리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는 매우 독특한 외형의 육상 동물입니다. 전상갑처럼 온몸을 두꺼운 갑옷 같은 비늘로 덮고 있어 고대 무장을 한 전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갑옷쥐라 불리기도 하죠. 성체 아르마딜로 중 가장 큰 종은 몸 길이가 약 90cm까지 자라고 꼬리 길이는 52참에 이릅니다. 발톱은 최대 20cm까지 자라며 몸 길이 대비 비율이 무려 22%에 달합니다. 아마 모든 동물 가운데 몸 대비 발톱 비율이 가장 큰 종일지도 모릅니다. 이 발톱은 단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날카롭습니다. 아르마딜로는 포유류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자연 방어 능력을 지닌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 방어 방식은 크게 도망치기, 막기, 위장하기로 나뉩니다. 굴 파는 속도가 매우 빨라. 이런 말도 있죠. 멀리서 아르마딜로가 굴을 파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 하면 이미 땅속으로 사라져 있다고.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 분뿐입니다. 위험을 만나면 엄청난 속도로 몸을 모래 속에 숨기고 굴 속으로 도망친 뒤 고리갑옷으로 입구를 틀어막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말이죠. 도망칠 틈이 없으면 온몸을 둥글게 말아 단단한 갑옷으로 자신을 감쌉니다. 그래서 포식자도 물 곳이 없죠. 하지만 아르마딜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발톱이 아닙니다. 바로 옮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아르마딜로는 인간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나병균의 자연 숙주입니다. 천이 낮아 나병균이 자라기에 딱 알맞죠. 미국 남동부에서는 일부 나병 환자가 아르마딜로 접촉으로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몸집의 한계 때문에 발톱으로 엄청난 힘을 내지는 못하지만 직접 접촉만으로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꽤 위험한 동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접촉을 피하세요. 아르마딜로의 위험성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7위 나무늘보. 원숭이를 닮았지만 행동은 아주 느린 기묘한 동물 나무늘보가 삽니다. 성체 나무늘보의 몸 길이는 약 70cm, 체중은 겨우 40kg이지만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습니다. 특히 앞발의 발톱은 길이가 10cm를 넘기도 해 몇 안 되는 방어 무기가 됩니다. 나무늘보는 거의 평생을 나무 위에서 보냅니다. 발다리가 있지만 다른 동물처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훨씬 길어 땅에서는 앞다리로 몸을 끌며 천천히 기어갈 뿐입니다. 가장 빨라도 초당 6, 7cm의 수준이고 1km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꼬박 한 달은 걸립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나무늘보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엄격한 초식동물인 이들은 열량이 낮은 나무잎을 먹고 신진 대사율도 매우 낮습니다.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약 160kcal이며 한 끼를 소화하는데 무려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절약 모드 덕분에 먹이가 부족한 계절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나무늘보의 털은 특별하게 진화해 각 털마다 홈 같은 틈이 있고 그 안에 조류가 자랍니다. 그래서 털이 어두운 녹색을 띠고 나무 꼭대기와 완벽히 섞여 천연 위장막이 됩니다. 이 조류는 위장 효과뿐 아니라 추가 영양원 역할도 해. 가끔 털에 난 조류를 핥아 에너지를 보충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땅 위에서는 굼뜨기 그지없지만 물속에서는 제법 수영을 잘한다는 겁니다. 초당 18cm 속도로 헤엄치고 숨도 40분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해주고 휘두르는 속도는 느리지만 포식자를 섣불리 못 덤비게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생존 기술들 덕분에 이토록 게으른 동물도 위험천만한 열대우림에서 번성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유비사자.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는 초원의 왕으로 불립니다. 이 칭호는 결코 과장이 아니죠. 초원에는 사자보다 몸집이 더 큰 동물도 있지만 종합적인 전투력으로 보면 아프리카 수사자는 충분히 이 이름에 걸맞습니다. 특히 가장 건장한 아프리카 수사자는 야생 성체의 체구가 압도적입니다. 몸길이는 2,433m에 달하고 평균 체중은 240kg입니다. 고양이과 가운데 유일하게 암수 차이가 뚜렷한 종으로 수사자의 목을 둘러싼 갈기는 위풍당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싸울 때 목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자 무리는 보통 수사자 2, 3마리와 암사자 5, 3, 7마리 그리고 새끼들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자는 영역과 무리를 지키는 중책을 맡죠. 호랑이처럼 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발톱과 이빨입니다. 수사자의 송곳니는 5cm까지 자라고 턱힘도 상당히 강합니다. 성체 수사자의 턱힘은 약 450kg 정도이며 사냥할 때는 보통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끝을 냅니다. 목을 물기 전에 먼저 앞다리와 발톱, 먹이를 제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아프리카 수사자의 앞발은 타격력이 500척을 넘고 날카로운 발톱이 더해지면 한 번의 할퀴기로 살과 뼈를 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자는 자신의 무기를 잘 관리합니다. 발톱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데 이건 모든 고양이과가 지닌 특징이죠. 평소에는 발톱을 발집 안에 넣어 항상 보호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사냥이나 싸움 때만 날카로운 발톱을 꺼내 상대를 제압합니다. 이 정교한 생리 구조 덕분에 결정적인 순간에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답게 암사자는 주로 평소 사냥을 맡고 수사자는 영역과 무리를 지키는 책임을 집니다. 이런 분업과 협력의 사회 구조에 강력한 개체 전투력까지 더해져 초원의 왕이라는 전설적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오이도마뱀! 파충류의 세계에서 도마뱀의 몸집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작은 총은 몇 cm에 불과하지만 큰 종은 2, 3까지 자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몸집이 클수록 살상력도 강해집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은 코모도 왕 도마뱀입니다. 코모도 드래곤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짐승은 성체가 되면 몸길이 2, 3, 체중은 보통 70봉 90kg 정도입니다. 기록상 가장 큰 개체는 3.13m 166에 달했죠. 코모도 왕도 마뱀이 사는 영역에서는 거의 천적이 없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놀라운 방어력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코모도 왕도 마뱀의 비늘 피부 아래에 미세한 뼈로 이루어진 독특한 골판 구조가 덮여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코끝부터 꼬리까지 전신을 덮는 이 피부 속 골판은 갑옷처럼 동족끼리 싸울 때 생기는 물어뜯기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 갑옷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형성되며 어린 개체에게는 없습니다. 방어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코모도 왕도 마뱀의 공격 무기도
똑같이 섬뜩합니다. 꼬리는 굵고 강해서 끝부분으로 휘둘렀을 때 위력이 엄청나고 적을 크게 후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달린 약 50mm 길이의 날카로운 발톱은 치명적인 사냥 도구입니다. 이 발톱은 단단하고 날카로워 거대한 체구와 결합하면 먹이를 쉽게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무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턱 앞쪽에는 큰 독샘이 있어 독액을 분비합니다. 이 독은 먹이의 혈액 응고 기능을 망가뜨려 물린 먹이가 과다 출혈로 죽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침 속에 최소 50종이 넘는 세균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일부는 심각한 부패성 감염을 일으킵니다. 겹겹이 쌓인 이런 방어와 공격 수단에 수키름박 먹잇감 냄새도 맡는 민감한 혀까지 더해져 코모도 왕도마뱀은 서식지에서 먹이 사슬의 정점에 군림하며 진정한 용의 후예라 불립니다. 4위 북극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북극곰은 새하얀 털과 어딘가 순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왠지 귀엽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온순해 보이는 동물은 사실 육지에서 가장 큰 육식 동물입니다. 그 살상력과 위험성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죠. 성체 북극곰의 체구는 엄청납니다. 수컷의 몸길이는 2,503m, 어깨 높이는 약 1.2군데, 뒷발로 서면 3배 가깝습니다. 체중은 보통 300, 800kg 사이며 기록상 가장 큰 개체는 거의 1,002에 달했습니다. 이 북극의 거수는 힘도 압도적입니다. 터키만 해도 약 450에 달해 자연계 최상위 수준이죠. 하지만 이것조차 가장 무서운 무기는 아닙니다. 측정에 따르면 북극곰의 앞발 근력은 최대 1,500kg 이상까지 나옵니다. 전력을 다해 휘두른 한 방이면 가죽이 두꺼운 물범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 한 방이 인간에게 떨어진다면 결과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엄청난 완력뿐 아니라 북극곰의 발톱은 길고 매우 날카롭습니다. 길이는 10cm를 넘기도 하며 이 발톱은 접히지 않고 앞발도 넓고 크죠. 공격용일 뿐 아니라 얼음과 눈 위에서 강한 접지력을 제공해 빙판을 달릴 때 균형을 잡아줍니다. 달리는 속도는 시속 40-60km에 이르고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북극곰은 수영 실력도 뛰어나 시속 10km로 100km 가까이 쉬지 않고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신체 조건에 뛰어난 사냥 지능까지 더해져 북극곰은 서식지에서 거의 천적이 없으며 말 그대로 북극곰의 절대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3위 화식조. 화식조는 독수리와 같은 새지만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새라 불리는 이 거대한 조류는 성체가 되면 키가 1.5, 1.8리까지 자라고 큰 개체는 2m에 달하기도 하며 체중은 약 70mg입니다. 새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거구죠.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진 탓에 화식조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강한 두 다리로 땅을 달릴 뿐입니다. 날지는 못해도 성격은 매우 사납습니다. 살상력도 엄청나서 2007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올라갔습니다. 이 칭호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 개의 발가락마다 단검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있고 그중 안쪽 발가락의 발톱은 길이가 12cm까지 자랍니다. 타고난 비수를 찬 것과 같죠.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화식조는 순식간에 엄청난 다리 힘을 폭발시키며 1.1m 높이까지 뛰어오른 뒤 강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가락으로 상대를 거세게 찔러 넣습니다. 그 한 발의 위력은 얼마나 강할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 비수 같은 발톱과 강한 다리 근육이 합쳐져
몇 m 두께의 철판도 쉽게 뚫고 상대의 배를 갈라 내장까지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26년에 일어났습니다. 16세 소년 한 명이 호주에서 화식조의 공격을 받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은 화식조 살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식조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새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두려움을 부르는 존재죠. 2위 불곰. 곰과 동물 가운데 불곰은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것은 코디악 불곰입니다. 알래스카 코디악 제도에 사는 이 거대한 짐승은 몸길이 2008까지 자라고 일어서면 3미를 넘기도 합니다. 체중은 보통 650kg 정도이며 가장 큰 개체는 거의 8표에 이릅니다. 체구만 놓고 보면 코디악 불곰은 북극곰조차 능가해요. 육지 최대급 맹수 중 하나가 됩니다. 기록상 가장 큰 개체는 무려 34를 달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몸집은 당연히 엄청난 힘을 부여합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600짜리 성체 코디악 불곰은 앞발 한 번의 타격이 약 1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불곰은 한 번의 발질로 들소의 척추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코디악 불곰의 무기는 힘만이 아닙니다. 등과 어깨에 솟은 근육은 앞다리에 강한 동력을 공급해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비록 발톱은 고양이 것처럼 놓고 뺄 수는 없어 다소 둔해 보이지만 끝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앞발의 발톱은 최대 15cm까지 자라고 이 굵은 발톱과 엄청난 앞발 힘이면 어떤 생물의 가죽도 뚫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볍게 한번 휘두르기만 해도 나무 껍질을 쉽게 찢어버리죠. 게다가 코디악 불곰은 후각도 뛰어나 사냥개 이길 배에 달하고 일종 길박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시력도 좋아 물고기를 잡을 때 물속의 움직임도 정확히 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신체 조건에 거대한 몸집과 사나운 성격까지 더해져 특히 영역과 먹이를 지킬 때는 늑대 무리와 퓨마까지 쫓아내고 영역을 침범한 다른 수컷도 몰아냅니다. 이런 힘 덕분에 코디악 불곰은 서식지에서 거의 천적이 없고 말 그대로 육지에서 가장 강한 맹수 중 하나가 됩니다. 1위 울버린. 울버린은 바로 영화 엑스맨의 울버린 캐릭터의 실제 모티브입니다. 그 슈퍼히어로의 상징 무기가 발톱이듯 실제 동물 역시 발톱으로 악명이 높죠. 울버린은 족제비과 동물로 평두목으로 불리는 벌꾸로소리와도 먼 친척입니다. 같은 족제비과에 속하죠. 성체 울버린의 몸 길이는 65 윌링 고셈쯤이고 체중은 약 7~3kg입니다. 육상 족제비과 동물 중 가장 큰 종이죠. 몸집은 아주 크지 않지만 사납고 호전적인 성격은 벌꾸로소리와 닮았고 오히려 더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족제비과의 맹수라 불립니다. 북쪽 황야에서 울버린은 자기보다 몇 배 큰 동물에게도 덤비며 순록도 혼자 잡고 늑대는 물론 큰 불곰에게도 맞섭니다. 울버린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그 날카로운 발톱입니다. 이 발톱은 일반 들개보다 몇 배는 크고 가늘고 길며 날카로워 마치 예리한 단검 같습니다. 울버린은 이 발톱으로 나무를 쉽게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먹이를 덮칠 수도 있어 날아다니는 곰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눈밭에서 술록과 싸울 때도 넓은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톱 덕분에 눈 위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 위 가하는 압력은 술록의 10분의 1에 불과해 추격에도 매우 유리하죠. 한번 먹이를 붙잡으면 발톱이 깊숙이 몸속으로 파고들고 2~3층의 길이의 굵은 송곳니와 강한 턱힘까지 더해져 먹이의 뼈까지 그대로 씹어 부술 수 있습니다. 발톱뿐만 아니라 울버린은 두껍고 질긴 털 가죽도 지녀
충격을 잘 버텨냅니다. 항문 근처에는 발달한 분비샘도 있어 결정적인 순간엔 악취를 뿜어 상대를 쫓아냅니다. 이런 강력한 신체 조건 덕분에 울버린은 작은 체구로도 수많은 육식동물 사이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족제비와 최강의 전사라 할 수 있죠. 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발톱이 가장 날카로운 동물 10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은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